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죽음에 내몰린 윤일병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가해자들의 잔인한 수법과 비인간성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었는데요.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이 35년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데 동료 재소자를 또 괴롭혔다가 3년형이 추가됐습니다. 정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7살 이모 병장. 이 병장은 군 교도소 내에서도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병장은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도록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30년형을 추가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모욕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일병 사망 사건 재판을 받으며 구금된 상태에서도 인권 유린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병장은 이미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영향이 확정될 경우 총 38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이 병장이 또 사람 괴롭히고 재판받고 있을 때 또 다른 군인 한 명은 열심히 재활치료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8월에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인데요. 올해 21살입니다. 남몰래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의족을 착용한 하재헌 하사가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걸어옵니다.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해 보이기는 하지만 2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크게 다쳐 2다리를 모두 잃은 하재헌 하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8월 4일 그 사고 당시 이후로 이제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그 첫 마음이 되게 아기 때 처음 걸음마 떼면은 하 하사는 처음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상실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있어 힘든 수술과 재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대에 복귀해 군과 국민들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재활 치료를 더 해가면서 완벽한 상태로 이제 몸 상태를 만든 후에 군에 복귀하여 군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다리를 모두 잃은 하 하사는 중심을 잡기 힘들어 고된 치료 과정을 견뎌내야 했다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또 재활 치료 과정에 우리 하하사가 보여준 강인한 군인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기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하 하사가 국군 수도병원에서 마무리 재활 치료를 받은 뒤 다음 부대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앳되지만 참 씩씩하고 늠름한 모습입니다. 하재헌 하사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이 되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되게 처음에는 상실감에도 빠지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중환자실에 이제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쓸 수 있는 건 핸드폰을 제가 쓸 수 있어가지고 막 네이버 기사도 보고 막 국민들이 댓글 단 것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빨리 일어나서 군에 다시 들어와서 복무를 하면서 이 국민들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힘든 재활과 그 수술 그런 과정들도 다 버틸 수 있었고 뭐 제 마음 같아서 야전에서 뛰고 막 작전도 가고 그렇게 전방에서 하고 싶지만 저는 이제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 조건에 맞춰서 이제 행정 업무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행정 업무를 하면서 이제 제 전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서 군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인간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병장이 어쩌다가 괴물이 돼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는 군 당국의 책임도 있겠죠. 혼외 관계를 고백하는 편지를 공개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번에는 2003년에 이혼 소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소장에서 최 회장은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갈등을 많이 겪었다. 노 관장 때문에 갈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우인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3년 전인 2013년 노소영 관장과 이혼을 염두에 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장에서 결혼 초부터 성장 배경 및 성격과 문화의 차이, 또 종교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고 최 회장은 밝혔고, 세간의 이목과 관심, 그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점점 정신적 여유를 잃었고 더욱더 일에 몰두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특히 성격에 있어 두 사람이 확연히 달랐다고 기술했습니다. 아들의 건강 문제와 본인의 실형 선고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이 같은 갈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노 관장과 이혼을 놓고 상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이혼을 원하고 있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이른바 고의적인 불응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혼외 자식까지 둔 최 회장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데다 노 관장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최 회장은 소장을 작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광복절에 사면을 받고 나와서 몇 달 만에 혼외 관계를 고백한 건데요. 노 관장은 이혼할 뜻이 없다고 하고 최 회장은 대화로 풀겠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현호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언론에 가정사를 고백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수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그룹 전체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특사 이후 분위기를 일신했던 SK로서는 또 한 번의 대형 악재를 만난 셈. SK는 이번 사태가 기업 이미지는 물론 경영에까지 지장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유책주의를 들어 서로에 대한 폭로 공방이 예견되는 데다 재산 분할에 따른 그룹 지배구조 변화 등 자칫 기업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는 주식시장에도 반영돼 SK텔레콤과 SK 주가가 이틀 연속 흔들렸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내연녀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고 이에 대해 SK 측은 불법적인 측면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내 노소영 씨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두 사람이 이혼 문제를 소송보다는 대화로 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심경 고백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것은 자신의 가정사에 대한 오랜 부담을 털어내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며 최 회장은 소송보다는 시간을 갖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 회장과 노 씨는 현재의 별거 상태를 유지한 채 법적 부부로만 지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계서열 3인 SK그룹 총수의 가정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총수의 사생활 공개로 SK 직원들도 뒤숭숭한 연말을 맞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숨겨둔 혼외 관계 때문에 사설 정보지나 사이비 언론의 표적이 되는 부담은 덜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벌써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간 정치권에서 참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온갖 말들로 지난 1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2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거론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였는데 들어보시죠. 그거를 비유로 하자면은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입니다. 불어터지지 않고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때제때 그런 거 먹일 수 있도록 좀.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법안 늑장 처리를 비난한 겁니다. 이 말에 야당이 발끈한 건 물론 이중구 서울대 교수가 부동산 3법은 처음부터 내놔선 안 될 음식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죠. 6월에는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말, 배신의 정치가 나왔습니다.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직격탄이었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유승민 대표 보고 그만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지금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곡절을 거쳐서 결국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는 사퇴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린 지 13일 만이었습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된 새정치민주연합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4.29 재보선에 참패한 뒤에 열린 최고위원회의 현장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도 없고 또 입이 간질간질해서 한 말씀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또 모두 지도부들을 사퇴해야 됩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그때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비날리더라 비날리더라. 이렇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못 볼 꼴 그대로 보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국에서는 막말 전쟁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좌파들이 총준동해가지고 교학사 사주 목을 따 죽여버리겠다. 집필도 안 됐는데 무슨 친일이하고 독재이하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땡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야당이 화적 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역사를 보이는 것이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라고 물었더니 대통령께서는 전체 책을 보고 그런 기운이 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수인이 아닙니다. 성완종 리스트도 큰 사건이었죠. 그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말도 많이 회자됐습니다. 이 전 총리는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고 사퇴했습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그 정도 어떠한 증거라도 좋습니다. 어떠한 증거라도 만약 이완구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2월에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겪고 있는 분당 위기의 시발점이었는데 탈당의 변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난 뒤에 더불어민주당 지금 분당 위기입니다. 이렇게 1년간의 말들을 모아놓고 보니 정말 말의 성찬인데요. 올해는 험악한 말이 난무했지만 내년에는 힘을 주는 말이 들리길 기대하면 욕심일까요?